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길어진 경우에는 보시면 가지가 너무 많이 있다든지, 그리고 영양분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큰 가지가 중간중간에 있을 것입니다. 그 영양분의 흐름에다가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거하면서 가지의 양을 조절하고, 그리고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복잡한 부분만 잘라주고, 나머지는 가위로 너무 전정을 하지 말고 안 자르는 것이 좋아요. 가지를 남기는 것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가지의 생장이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너무 잘랐다는 거예요. 너무 길어진 거는. 후반부의 영양분의 흐름을 어떻게 보냐면, 그것은 꽃눈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지의 굵기라든지 꽃눈의 상태로 판단됩니다. 이쪽에 비하면 그쪽에는 약한데, 그거 아마 착각하다가 돼서 그랬었던 거예요 같아요. 근데 영양분에 사용되는 순서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일 먼저 사용되는 것은 가지를 생장시키는데 첫 번째로 쓰이고, 그 다음에는 과실의 선장, 그 다음에는 꽃눈이 현성, 그리고 네 번째로 저장 염분의 직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실을 많이 달게 된다면 꽃눈을 만들거나 영양분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축적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죠. 그렇게 되면 내년에 꽃눈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리고 저장 영양분이 부족하면 가지가 굵어지지 못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과잉한 경우, 비료를 많이 주거나 전정을 너무 많이 하게 된다면 그런 거는 사과를 열리게 하는 꽃눈이 멈추게 되어 있는지, 제대로 닦고 있는지, 비료가 많게 되면, 많거나 수세가 강하게 되면 꽃눈이 가을에 움직여 버려요. 가을에 이렇게 하얀 이런 눈은 아마 가을에 움직여서 약간 벌어진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가을에 벌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눈이 제대로 닦여 있으면 마이너스 5도나 10도가 되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가을에 움직여 버리면 추위에다가 약하니까. 근데 가지先端 부분이 2개나 3개도 가지가 갈라지고 있는 거, 그거는 추위에서 시들어 버리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것도 보시면 3개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지를 선단 부분을 가위로 자르게 되면 꽃눈이 괜찮으면은 거기서 꽃눈이 길어지고 하나만 가지가 이렇게 뻗어가요. 근데 그게 전산적인 생장 방법인데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선단 부분에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선단 부분의 선장이 없어지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또 네 번째
꽃눈까지 움직이고 가지가 3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만 있으면 꽃눈이 제대로 들어오는데요. 3개나 가지가 나오게 되면 가지 끝에 선장에다가 힘이 가버리니까 여기에다가 꽃눈이 잘 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가 굵어지겠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밭에 갔을 때도 만약에 사과를 열려야 하는 그 자리에 눈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은 전종이 너무 강하게 했다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 봐주세요. 그러면 전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이라는 것은 전에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위에랑 밑에를 자르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층에다가 써 있는 가지, 그런 가지일수록 굵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뿌리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영양분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하고 가까운 부분, 뿌리랑 가까운 부분에 있는 곳은 굵어지기 쉬워요. 그리고 하나의 가지 안에서도 선단 부분에 갈수록 약하고 기부에 가까울수록 굵어지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가지를 남길 경우에는 이런 서 있는 가지랑 요 가지는 같은 수령이지만은 여기는 위에서부터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굵어지고 이쪽은 안전돼 있어요. 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터치는 위치라든지 각도 그런 거를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수확을 할 때 사과 열매는 어느 부분에서 제일 먼저 그 성숙하는지 아시나요?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시는 분이 계세요? 어때요? 질문가よくわからなかった。収穫するときにリンゴがこうね、どの部分が一番成熟が早いか。그 수확할 때 보면 어느 부분에 있는 사과가 제일 성숙도가 빨라요. 위에 햇빛을よく受ける部分. ちょっと惜しいですね。좀 아쉽네요. 一番枝のこのね、根っこから遠いところ、この枝の先端が一番早く。 그 기부에서 모음 부분에서가 그래요.元の方ほど。 그 기부에 가까운 자리일수록 그 색깔이 빨리 안 오고 늦게 성숙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손나 부분에 있으면 비료가 빨리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ですからですね、そういうことをこう頭に入れながらね、だからその今年枝が伸びていく、どういうふうに伸びていくんだろうってことで、それを予測しながらこう設定をしていく。 올해 가지가 어떻게 길어지는가 그런 것도 예측하면서 전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하고 밑에를 자른다는 것은 너무 강한 부분하고 너무 약한 부분을 자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적당한 숫의 가진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된다고 보고. 이 잘라주세요. もったいないけど 아깝지만 자르겠습니다.
여기도 부러져 있네요. 부러지고 있어. 잘라주세요. 가지와 가지가 겹치지 않도록 합니다.こういう切り方はね、あまり良くないんですけど、場所的にはしょうがないですね。岩石の方ですからそんなに必要はないと思うので、ここで切ります。これは道路だからっていうことかな。道路というよりも、太くなっちゃったから。太くなったというか、大きいんですね。大きいから小さく。規模から取らなくていいの。꽃눈이 있으면 기부에서부터 잘라도 되는데 꽃눈이 없다고 여기 중간에서 지금 자른 거예요. 여기도 가지가 아래 위로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의외를 잘라주세요. 큰 부분부터 자르고 가겠습니다. 기부부터? 기부가라 됐어. 기부부터 잘라주세요. 이쪽의 가지랑 그쪽의 가지에 중간에 이제 들어가고 있어서 자르는 거예요. 元の枝っていうのは、そのね、中心線を越えたらば切り時だっていうちょうど골격의 真ん中に立って 사이에다가 서서 봤을 때 그 중간 부분을 넘어갔으면 이제 잘라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특히 유목의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미리 자르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半分方法ですね。枝を落とすタイミングっていうのは。 이 가지 치료はできているそうですけど。버섯이 나온다는 것은 이 부분이 죽어 있다는 거라고 하네요. 버섯이 있다는 거. 축소시킵니다. 아, 이렇게 잘라달라는 건데. 응? 아, 저 위에서 그 가지 자체를.
あとはその向こうの枝っていうのはね、重みで下がるもんですから。 그리고 사과나무 가지는 열매 무게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금 그 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과 지금은 일단은 그 가지 안에서 그 균형으로 깨지는 그런 부분을 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톱은 얘기인데요. 그 굵은 가지를 자르는 톱이란 중간지에 그 가지 그리고 가는 가지 자르는 톱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이게 그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톱이 크기도 다르잖아요. 이렇게 가는 걸로 굵은 가지를 작업하게 되면은 그 뭐지 톱을 바로 뭐라 그럴까 망가지게 되니까 이거는 마르겐이라는 그 일본의 나가노에 있는 그 회사 건데요. 네, 보통 이렇게 큰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로 가는 가지는 자르지는 못한대요. 이거는 굵은 가지도 되고 가는 가지도 다 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마음대로 이렇게 그 스스로가 그 나무 속에 들어가거든요. 내려간다고 할까요? 그래서 당기기만 하면은 그 앞으로 진행하고 그 나무를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덜 피곤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오 가겠습니다. 또 지금부터는 보다 작은 부분을 자세히 보고 가겠습니다. 스케줄이 되면 큰 거 자르면서 작은 것도 다음에 자르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큰 거부터 자르고 한 바퀴 돌고 다음에 작은 거를 이렇게 본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도 큰 가지와 같은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 복잡하게 된 거, 균형으로 깨진 거 그런 거를 잘라주고 이렇게 너무 그렇게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랑 너무 위에 있는 부분 그리고 작은 밑에 들어간 부분 그런 것을 자르시면 돼요. 복잡하다고 느끼는 데를 자세히 보면 3개가 이렇게 겹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3개 있으면 중간에 가지를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랑 밑에를 자르고 3개 있으면 중간에 자르고. 그거를 생각하시고 하면 크게 잘못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가지의 밑에 쪽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리해주면 되고요. 네, 이렇게 나무가 커지게 되면 옆에 나무하고도 좀 같이지게 되잖아요. 유목 때는 그 추지를 이렇게 길게 뻗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길게 하고 싶은 부분에 길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겠죠. 그 추지 연장지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잘 키워야 됩니다.
네, 여기서는 이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こういうところにはこうリンゴ鳴らしちゃダメ。 그래서 이런 여기에는 사과를 열리게 되면 안 되고 潰れちゃうの。 여기다 사과를 다르게 되면 이게 망가져서 못 쓰게 되죠. ここから先はリンゴ鳴らせないよ。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반 부분은 사과를 다루면 안 됩니다. そういう方針でいかないといけない。あとはやっぱりこう小さいところでもやはりね、次のそういう更新紙とか、そういうものをこう上向きの枝をやはり育てていくのに、 작은 자리에서 갠신지라고 할까요? 의외를 보고 있는 그런 가지를 잘 키워가야 됩니다. 경합하고 있어서 だからやっぱりその枝っていうのは 하나로 光の張る方向を求めて置いていく。 그 가지는 항상 빛을 찾아서 길어지거든요. あとはやはりそのね枝同士っていうのは 그리고 가지하고 가지는 避け合う性質があります。 그 서로 피하는 존재를 가지고 だ 있어요. から混み合ってるとね枝が素直に伸びていけないわけです。 그래서 그 복잡하게 되면은 가지가 순하게 똑바로 뻗어가지 못해요. だからその年枝が素直に伸びているような空間を開ける。 그래서 그 해에 가지가 순하게 뻗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죠. それが先生の上で大事。 존중할 때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元の方にね 그리고 가지 기부 부분에 옆으로 뻗어가는 그런 가지는 なんていうの 존리해주고 出てるようなそういう基部のところもやはりね、空間を開けてやる。 네, 기부 부분의 공간을 잘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こういうところを塞がないよ 이런 자리를 막아버리지 うに 않도록 空間ができるように。 공간을 만들어 줘야 そうし 됩니다. ないと太陽の光がそこを通って下に入らないし。 大きいところも全部小さいところをね考え方がいい。 큰 굴곡지라든지 뭐 그리고 작은 가지도 다 생각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これだったらもう真下に入ってますから。 이거는 너무 바로 밑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잘라주고 感じしますけど、こちらの間にリンゴがなってくると、こういう状態になります。 여기도 사과가 열리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火に入らなくなる。 그렇게 되면 약이 아예 안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가지랑 방해가 되고 해서 잘랐어요. 大きいところも小さいところもこの枝の中でね、そのバランスを崩していくような枝はないかどうか、養分の妨げになるような枝はないかどうか。 네, 그 요런 작은 가지 안에서도 너무 굵어진 가지가 없는지 방해가 되는 가지가 없는지 영양분의 흐름에 방해를 주는 가지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真下に生えてる枝ともう一つはね、弱すぎる部分。 지금 자르고 있는 거는 바로 밑에 들어간 부분이랑 너무 약하게 되고 콧눈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자르고 있어요. 콧눈이 이제 안 온다라는 부분은 잘라주시면 되고요. 아까 자른 거는 균형으로 깨지는 것 같아서 잘랐어요. 이 가지의 경우에는 네, 이제 밑에 들어간 부분 잘라주시고 네, 밑에 들어가고 있는 거를 잘라주시면 가지와 가지 사이의 간격도 잘 유지가 되고 괜찮아져요. 그리고 복잡하게 보이는 부분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 3개 있으면은 가운데를 잘라주고 자를 때는 콧눈이 상태도 좀 보면서 가위 놓을 때는 콧눈이 있는 데까지 자르고 콧눈이 안 오게 돼 있는 부분 꽃눈이 아니라도 그 꽃에 눈이 있으면 그것까지 잘라주시고 이 나무 가지도 작년에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그 콧눈이 피곤해 보입니다.
からね、そういう弱ってる部分を取ってってやる。こういう 이렇게 과일을 넣을 때는 세약된 부분을 잘라주시면 돼요. 病気の場合はそんなことしないでくださいね。 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枝が伸びていたよ。 가지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섞음하거나 중간에서 잘라주고. 지금 이 나무는 꽃눈이 적기 때문에 꽃눈이를 남기도록 좀 존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커지는 거는 작은 거로 교체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부분에 그 영향을 최소한으로 만들어 주고요. 너무 수세가 좋은 나무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 수세가 좋은데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그 곤눈이 안 오게 된답니다. 이게 피부에 있으면서 위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거 고지이기 때문에 잘라주고요. 네, 이런 부분은 잘 존중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작은 가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기부에 있는 부분, 이런 거를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는 크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縮小する感じ縮小するって感じ. 이 가지를 너무 키우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축소하셨다고 보면 돼요. 기부에 큰 가지가 있으면 있을수록 앞쪽에도 영양분이 많이 가거든요. 네. 불필요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자리를 잘라줬어요.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축소시켜주면 되고, 그리고 자를 때는 꽃눈이 있는 자리에서 잘라주는 게 좋아요. 꽃눈이 없는 자리에서 자르게 되면 가지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 꽃눈이 있는 자리에서 자르게 되면 그 자리는 그 과대지가 되죠. 가지는 오랫동안 놔두면 이렇게 조금씩 밑에 내려가죠. 그렇게 되면 대신 되는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을 때 밑에 내려가는 가지를 잘라주고 겐싱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ここも同じ理念ですよね。 네, 여기도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ここはね、無理に伸ばす必要はないし、半分でリングを取るの。 네, 여기는 내려가면서 사과를 수확하겠습니다. ここはやはりこうね、横にこれ大きく張り出しますから、 네,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잘라주고 날씬하게 만들어줍니다. 꽃눈이 없어요. 라고. 斜めがあったら今の枝を残してこっち切るんですけど、 꽃눈이 있었으면 아까 가지는 놔둘 건데. 라고. 나무 전체도 이렇게 그 세약된 느낌이 많이 없어집니다. まあだから役割が終わったところを取っていくと考えるといいよ。 네, 그래서 이 역할이 끝난 가지를 잘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この間だってそうですね。 네, 이 가지도 마찬가지고 これね、長崎なんですよね。 아마 너무 많이 달렸어요. 이게 작년에. 제가 긁어지겠죠. 今年はちょ 위를 っと 보면 있어. 3倍から4倍の大きさになります。 이대로 놔두면 이거 손해배의 크기가 될 거예요. 이 가지가. 部分とその役割 그래서 그 수확하는 부분이랑 쉬게 하는 부분을 그 구별을 시키고 또 잘 사용해 가야 됩니다. そうしないとこうへごりっていうのが起こるわけですね。 그거 안 하면 해골이가 생깁니다. え 한국말로 え 해주시는 できたんです 해골이. 毎年安定したリンゴを作る人はね、その花芽を大事にその次の年の花芽を作るっていうことをちゃんと意識してやってる。 해마다 안전적으로 수확하는 분은 그 다음 해에 그 꽃눈도 확보하면서 하고 있어요.スリムに枝をするとね、細い枝をなるべくね、横にこう張らないように。 그 난이에다가 だから、こういうね、小さな部分はこうね、横に張りたくないように。 아,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옆으로 그 뻗어지지 않게 날씬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네요. そうすると邪魔にならないですよ。 그렇게 하면은 다른 가지에도 방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뭐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주면은 다음에 또 꽃눈이 또 만들어질 겁니다. 花芽がないからといって切ってしまってはダメだ。 그 꽃눈이 없다고 해서 가지를 다 잘라버리면 안 돼요. こう貴重な花芽がそこにこう。 그 귀한 꽃눈이 하나 남아 있어서 그걸 남기고. 해골이라는 거 있잖아요. 결령 결과. 그 나무 속에서 꼭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수확하는 부분이랑 쉬게 하는 부분을 잘 그 사용해서 그 해골이의 그 복을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잘하는 분은 그거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